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귀신이 어깨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등 심신미약이신 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텀브로피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기억입니다. 대구의 가산산성에 등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진입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등산하시는 분들은 매끈한 길,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시절 등산을 여러 번 한 터라 이번에 가파른 길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가파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30분쯤 오를 쯤에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왼쪽 길로 올라가면 돼서 공동묘지를 등지고 왼쪽 길로 올라갔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출발지부터 스산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햇빛은 쨍쨍한데 몸은 으스스했지요. 묘지를 지나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경사가 말도 안 되게 가파라졌어요. 저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냐는 식으로 다독이며 올라갔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올 때 해가 없어서 길을 잃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등반할지 내려갈지 고민 끝에 반절 이상 왔는데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목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희는 마실 것들과 컵라면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서로 빨리 내려가자고 이야기하고 하산하는데 3분의 1 정도 내려왔을 때 이제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50% 있는 휴대폰 후레쉬에 의존하며 천천히 하산을 했어요. 반 이상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갔을 때 길이랑 내려갈 때 길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쯤이면 오토바이가 보여야 할 텐데 안 보이고요. 그래서 길을 잃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19% 남은 시점에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산에 올라왔는데 하산 도중 길을 잃었다니 출동해 주신다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배터리가 10%될 때까지 헤맸어요. 새 울음소리와 고라니 울음소리까지 거리는 소리들이 완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함이 저희를 압박시켰죠. 이래서 산에서 조난당하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름하고 옛날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웬 우물이지? 하며 공포영화 링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는 다가가면 안 되겠다 하는데 여자친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다며 이게 맞냐며 울고 짖는데 저는 주변에 어둠인데 약간 푸른 안개가 싹 주변에 뒤덮이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삐리리리 삐리리리 휴대폰 전화가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의 전화였고 어디쯤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니 구급대원들이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여자친구가 울음이 진정이 되었는지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아, 마을 주민이시구나. 잘 됐다. 해서 길을 물었죠.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면 나갈 수 있냐고 하니까 아저씨가 대뜸 여기는 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사라지셨어요. 그때 섬뜩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울음을 그친 여자친구가 어디서 차 소리가 들린다며 내려가 보자 했는데 이때 핸드폰 배터리가 5%라 후레쉬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리와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19 기다리자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무슨 정신인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차 소리와 빛을 향해 우거진 산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저희 둘은 인근 도로에 도착했고 뺑뺑 돌아서 오토바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았을 때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 산에서 내려왔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리니 오히려 다행이라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마침 핸드폰이 꺼지고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 수 있었죠. 나중에 저희끼리 이야기한 건데 119 불렀다고 가십거리 생겼다고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근데 그 아저씨 근처에 집이 없는데 왜 거기 돌아다녔을까? 라고 이야기하자 여자친구가 무슨 말이냐면서 거기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도 못했고요. 뭐야? 뭐야 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때 내가 귀신을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을 본 이야기가 2가지 더 있는데 그 썰도 풀어볼게요. 하나는 아주 짧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 직업은 카페 바리스타였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고 주임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장 관리하는 부매니저 역할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 위치는 대구의 커피 명가였는데 버스 환승 지점이 있는 팔공산 등산로 출발 지점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날도 손님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했고 이제 제 취미 활동을 위해 가게 영업이 끝난 오후 10시 제 사비로 원두를 10만 원어치 사고 우유도 사고 라떼 아트 연습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새벽 1시. 가게를 정리하고 문단속을 하고 차를 타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피어나 있는 거예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산 위잖아요. 천천히 산을 내려가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고라니를 칠 뻔한 적이 있어서 더 주의 깊게 운전하며 내려가고 있었죠. 절반쯤 내려갔나요? 산속 어둠과 안개가 극에 달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신나는 노래를 들며 따라 부르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길에 사람이 히치하이킹 하듯이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공포는 절정에 달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점점 여자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여자 쪽으로 최대한 눈길을 안 주며 운전을 했어요. 다행히 그 여자는 지나쳤고 지금 생각해보면 팔척에 달하는 크기의 귀신이었어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그 여자를 지나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건너편 차선에서부터 쎄한 게 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하며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웠어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귀신이 달려붙은 줄 알았는데 고라니였어요.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저와 고라니가 눈싸움을 하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싹 빠졌습니다. 이건 근데 약간 좋은 귀신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팔척 귀신이 그 고라니 때문에 사고 나는 걸 막아준 거 아닌가? 약간 뭐 진짜 좋은 뭐 조상님이었을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막아주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건 제 처남의 이야기입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은 과일 장사를 했었어요. 밤늦게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 왕복 차선에서 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여자가 신발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과 처남은 "아이고 아픈 사람인갑다. 이 어두운데 걸어 다니냐면서 이야기를 하며 운행을 했죠. 지나가다가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차를 유턴하려고 그 공동묘지에 살짝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마침 보였어요. 하얀 소복의 긴 머리 여자였어요. 장인어른이 그 여자에게 물었대요. 길을 헤매고 있는데 나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팔을 번쩍 들어 방향을 가르쳐 주길래 고맙다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남이 장인어른께 아버지, 그런데 아까 그 여자 길에서 걷던 여자 아니냐면서 어떻게 왜 저기에 있냐고 그러더니 둘 다 소름 끼치는 걸 멈출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무슨 사람보다 더 빨랐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귀신이 길 알려주려고 엄청 뛰어온 거잖아. 그러면 좋은 귀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어찌 됐건 피해를 막아줬고 또 길도 알려줬고 그래서 좋은 착한 귀신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연은 강지연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괴담 사연입니다. 이걸 괴담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해보자면 유치원 다닐 때 반지하로 이사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라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전 항상 하원하고 낮잠을 잤어요. 그러다 눈이 떠졌는데 검은 물체가 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고 그냥 지냈는데 하루하루 사람 형태의 모습으로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러다 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웬 여자아이가 절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아이랑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놀았어요. 부모님이 오면 여자아이는 빠르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요리하고 전 목욕하러 들어갔어요. 제 앞에는 거울이 있고 뒤에는 수건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울에 비치는 건 수건거리가 아닌 웬 할머니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 머리만 있었고 이마에는 못이 박혀 있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워요. 그때는 못이란 단어를 몰랐기에 엄마에게는 이마에 뭐가 있다고만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제가 엄청 많이 다쳤어요. 문에 손가락이 찧어서 손톱이 빠지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등등. 감기 걸려서 나으면 또 감기가 걸리고 몸이 자꾸만 약해져 갔고 엄마는 걱정돼서 자주 가던 미용실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절 데리고 갔어요. 그때 얘기는 기억이 안 나 엄마가 얘기해 주셨고
기억이 났던 건 엄청 빨갛고 한복 입은 인형들이 엄청 많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얘기해 주신 내용은 무당이 절 보더니 커서 무당이 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어떡해. 그거 본 거 귀신이었나 봐. 근데 귀신이랑 노니까 거의 무당 수준이었던 거긴 했겠죠? 보통은 보통 그냥 귀신을 어느 정도 본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이랑 놀지는 못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저에게 붙어 있다면서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절로 보내라 했대요. 엄마는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 나왔다는데 그 뒤로 그 무당이 저희 엄마를 볼 때마다 에휴 불쌍한 거 이러더래요. 그러다 엄마가 유체이탈 같은 걸 하셨는데 저랑 같이 자고 있다가 엄마 몸이 붕 뜨더니 그 무당이 저희 엄마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엄마는 저와 점점 멀어지는 게 이상해서 어떻게든 그 무당에게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렇게 잠에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무당은 죽었습니다. 뭐야? 약간 그 무당들이 천기 누설을 하면 뭐 다음에 뭐 엄청 큰 무언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죽거나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했나? 엄마가 생각하기엔 무당이 엄마를 데려가려고 한 것 같았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무당이 하늘로 가기 전에 그 엄마를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데려가려 했고, 왜 저희 엄마에게 불쌍하다 했는지. 근데 이 사연은 너무나도 뭔가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현실만 딱 써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왜냐면은 저는 괴담 읽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면 검은 형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죽기 직전이거나 뭔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할 때는 뭔가 이상한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뭐 꿈을 꾼다든가 뭐 유체이탈 이런 거를 경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유체이탈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뭔가 이상한 일을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에는 정말 진실만 담아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사연의 마지막이 왜 저희 엄마한테 불쌍하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그냥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아니면은 망상을 조금 더 해보자면 원래는 무당이 될 운명이었는데 그걸 알려줬던 그 무당이 뭔가 이제 하늘로 가면서 뭔가 그걸 풀어주고 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약간 방송 쪽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군에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무서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너무너무 무서운 괴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어깨에 있는 귀신 떨쳐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나 근데 진짜 조금, 나 귀신 이런 거 진짜 잘 믿거든? 막 노천탕 이런 데 가면 자꾸 봐. 아무도 없었거든? 그냥 나 혼자였거든? 근데 갑자기 내 등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느낌이 나는 거야. 원래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라고 했어? 진짜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사람 손 같다고 안 느꼈어.